안녕하세요. 자, 2019년도 국가직 9급 국어 해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예년 정도 난도, 예년과 같은 좀 변화된 게 있다면 문법의 비중이 많이 좀 줄고 통사론 파트하고 화작문, 화법작문 파트가 늘고 이런 화법작문 파트가 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나갈 듯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수업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내 책 어디에 있다 이렇게도 할 거 있는데 너무 구차하죠. 그래서 어디에 적중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구차한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책형입니다. 나책형 1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 그랬습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그랬습니다. 이 다른이라고 하는 품사는 뭐도 되고 뭐도 되냐면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되더라? 관형사도 되죠. 그럴 때는 그죠? 형용사가 되려면 뭐의 수식을 받죠? 주어의 수식을 받거나 그러면 기본형이 뭐가 되죠? 다르다가 되죠. 주어의 수식을 받거나 또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거나 그 말은 성격과 다른, 그것과 다른 그러면 그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기본형이 다르다가 존재하면 이름은 뭐야? 형용사다. 근데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관형사로 쓰일 때는 그 예를 들면 너는 다른 책을 봐라 라고 하면 주어의 수식을 받지도 않았고 부사의 수식을 받지도 않았으며 있죠. 이럴 때는 다른 말로 딴이라는 복수 표준어가 있죠. 이럴 때는 뭐야? 관형사겠죠. 영어로 따지면 형용사일 때는 디퍼를 두고 관형사일 때는 아다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 성격이 다른 이럴 때는 품사가 뭐다? 성격이 다르다니까 형용사다. 관형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있습니다. 자, 크지 못한다에 이 크다는 기본형이 크다야. 크다니까 뭐 아니면 뭐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크다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외울 때는 동사일 때는 성장하다, 그로우고 형용사일 때는 비기라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라고 했는데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크다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근데 보조 용언을 보세요. 보조 용언이 하다, 아니하다, 못하다가 나왔어. 보조 용언이 하다, 아니하다, 못하다죠. 그럼 어디 품사와 같아? 본용언 품사와 같다. 그러면 본용언이 동사 아니면 형용사, 내가 못한다, 니은다를 썼죠. 그럼 얘를 뭐로 쓴 거야? 동사로 봤죠. 그럼 얘는 얘 없이 뭐라는 거야? 동사만 된다는 얘기잖아. 형용사는 아니죠. 그럼 이때는 뭐야? 성장하다, 잘하다, 그로우의 뜻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럼 문맥안에서 과연 글을 썼나 보세요.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해서 성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있죠? 저 나무는 매우 크다. 큰 나무 할 때는 빅이죠, 빅. 그럼 뭐야?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남부 지방에 홍수가 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의문현상을 물어봤으면 더 문제가 어려웠을 겁니다. 의문현상을 따지면 아무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 기본형이 나다에다가 서라는 의미가 붙은 게 아니고 아서라는 의미가 붙었죠. 도움 탈락입니다. 아탈락. 기본형이 뭐야? 나다죠. 나다에다 의미 아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본형 홍수가 나답니다.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야? 품사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된다. 기본형이 있으니까 활용하니까. 그러나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고 있다가 되죠. 니은다나 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동사고 형용사는 아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은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 그랬습니다. 허튼 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허튼의 품사가 뭐냐라고 하면 명사를 꾸몄어요. 명사를 꾸미면 뭐 아니면 뭐야? 관형사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동사나 형용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동사나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동사나 형용사가 되려면 얘에 뭐가 있어야 돼? 다자를 만드는 사전에 실린 기본형이 있어야죠. 그럼 얘가 기본이 있으려면 허트다나 허틀다가 있어야 되는데 가령 허트다 허틀다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나요?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동사 형용사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야? 관형사만 되네. 그래서 관형사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은 뭐였나? 진정한 사람이 아닐까? 진정한, 이따 써볼까요? 사람이 아닐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형이 뭐야? 아니다죠. 그러면 다자로 끝나는 기본형이 존재해요. 그럼 품사는 뭐 아닌 뭐야? 역시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러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는다나 고있다를 넣어봐야죠. 아닌다, 아니고 있다가 돼? 안 되죠. 그럼 뭐만 돼? 형용사가 안 되겠네. 그러면 묻는 게 뭐냐? 묻는 게 뭐냐면 같은 품사끼리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러면 형용사하고 얘하고 똑같은 게 뭐 있어요? 얘하고 똑같은 게 요거 아닐까 하고 성격이 다르네 다르다고 같은 거고, 그 다음 동사 홍수가 나다고 크지하고 같은 거고, 허튼만 관형사지. 이렇게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품사의 통용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에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를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긍정평서문으로 제시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긍정평서문이야.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죠. 그리고 평서문이야. 명령문, 의문문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전부 다 1, 2, 3, 4가 평서문은 맞아요. 근데 긍정문이 아닌 게 있습니다. 2번이죠. 2번을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그랬거든. 이거는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편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거해 나가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히 나타내야 돼. 근데 찬성과 반대는 전부 다 분명히 나타낸 것은 사실입니다. 전 문장이. 세 번째, 쟁점이 하나여야 된다. 요건데 쟁점이 하나여야 된다 했는데 4번을 봐볼까요? 4번을 보면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거든. 그죠? 그러면 쟁점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죠. 내신 제도하고 논술 시험. 쟁점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알맞은 토론 논제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그 쟁점이 하나여야 된다는데 위배되는 게 4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거. 찬성이나 반대 어느 편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정서적 표현 밑줄이죠. 정서의 편을 쓰면 안 돼. 어느 한쪽에 유리하는. 근데 몇 번 있어? 3번에 보면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한다. 야만적이라고 정서 표현을 해버렸어요. 한쪽 편 유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야만적이라는 말 때문에 정서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한 토론 논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해설자 뭐라고 쭉 했고,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글의 종류는 희곡. 시나리오는 안 되죠. 지금 씬 넘버가 없죠. 희곡임을 알 수가 있네요.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게 희곡이라는 것은 영화 대본이야, 연극 대본이야? 연극 대본이란 얘기예요. 이곳은 황야입니다. 해설자가. 이 일대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곳은 황야입니다. 뭐가 세워져 있죠? 망루가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곳이 뭐야? 황야 안에서 망루가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러면 1번 보세요.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다고 정확히 맞죠. 그 다음 두 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잘 보세요.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뜨는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그랬죠.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해 안 변해? 변해지. 황혼역, 초승달이 뜨는 밤 그리고 아침. 그러면 저녁에서 밤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2번 보세요.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죠. 저녁에서 밤 됐다가 아침으로. 2번도 맞아 안 맞아? 맞죠. 저기 위를 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자, 위를 보라겠어요. 망루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어 없어? 멀리서 보니까 그림자로만 보인다겠죠. 그러면 4번 보세요. 4번.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마지막.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공이 아버지야 유명한 파수꾼이야. 유명한 파수꾼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봤다고 하면 이거잖아. 그러면 3번을 봐봐. 해설자는 무드의 아버지를 소개한 게 아니고 무드의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 파수꾼을 소개하고 있죠. 다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완강할 때나 간혹 내용을 했던 파트죠. 그죠? 답은 3번 정도가 되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줄거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독재시대를, 우리나라 독재시대를 풍자했던 건데요. 이것 때문에 연극 상연이 금지됐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막루가 있어. 막루가 있는데, 이 마을은 각자 일을 하다가도 이리때가 나타났다 라고 외쳐. 누가? 파수꾼이 막루를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아래 사람들이 이리때가 나타났다 하고 깡통을 막 울려. 소리를 울려. 다른 파수꾼도 깡통을 울리는 거야. 한쪽에서 많다잖아.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일단 중지. 가지고 어디 몰려든 거야. 그 이리때를 몰아내. 각자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이리때다 그러면 다 중단하고 다 합쳐. 이게 돼요? 물리쳐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게 당시에 어떤 거가 맞물린 거냐면, 뭐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이 싸우려고 할 때 여당이 집권 여당에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려고 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온다, 땅굴이 있다, 간첩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뭉치요. 그것 때문에 뭐 여당이 어쨌다느니 뭐 박통이 어쨌다는 그런 거 절대 안 돼. 이해돼요? 뭉치는 거야. 그거를 풍자한 연극이에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 연극이 중간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되냐? 파수꾼이 딱 봤는데, 유명한 파수꾼이 봤는데 일이랑 다 했어. 그 자기도 올려줘야 돼. 사이렌을 깡통을 올려줬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났는데 이렇게 옹도 올린 거야. 사람들 왔다가 가고 늘 속아. 자세히 알고 보면 이리때가 아니거든. 먹구름이었거나 다른 거였거나 뭐 이렇게 한 거야. 그 마을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래서 촌장, 이장, 촌장한테 파수꾼이 고백을 하죠. 촌장님, 이리때 없는데요? 한 거야. 촌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이리때 안 쳐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을 사람들 속여요? 그랬더니 그게 나의 리더십이라는 거지. 이리때가 쳐들어온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간첩에 쳐들어온다고 자꾸 이야기해야, 땅굴을 북한이 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어쩐다는 거야? 사람들이 안 싸운다는 거야. 하던 일을 멈추고 통합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런다고 해서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국가직에 내가 이야기했죠. 소설이 됐건 뭐가 됐건 줄거리를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뭘로 알고 풀어라? 비문학인 걸로 알고 풀어라. 이게 비문학인 걸로 풀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충분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무난하게 3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두 사람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 자, 듣기인데 공감적으로 들어야 돼요. 공감적으로 듣는 것은 1, 2, 3, 4 있죠. 1, 2, 3, 4 다 공감적으로 듣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두 사람 대화에 적용된, 그럼 두 사람 대화를 체크해야 돼요. 두 사람 대화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이 엉망이었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수빈 씨, 수빈 씨가 한 말이야? 다른 사람이 한 말이죠. 그럼 뒤에 정아라는 사람이 나와. 그럼 정아의 말이죠. 정아라는 사람이 수빈 씨, 나 처음 프레젠테이션 엉망이었어. 그랬어. 그러니까 수빈이가 뭐라 그래?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그랬지. 그러면 나는 네 말을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집중해서 듣고 있어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봐봐. 1번.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또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할 수도 격려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문제는 3번과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그랬어요.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자, 누구 입장에서? 정아 씨 입장에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긴장 많이 했나 보네. 위로해주고 있죠. 처음에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3번 봐봐.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맞죠? 정아 스스로 정리하고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지. 처음에서 그랬나 보다. 위로해주고 있잖아. 그죠? 근데 4번은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꾼 거야. 자신의 처지로 바꾼 게 아니고 정아의 입장에서 정리해주고 있죠. 자신의 처지로 바꾼 게 아니죠. 자신의 처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았어도 어땠을 거야? 나 같았으면 어땠을 거야? 이렇게 해줘야 자신의 처지로 바꾸는 거예요. 내 처지로 안 바꾸죠. 나도 전에 언젠가 이랬어. 이렇게. 알겠죠? 승서가 무엇이 재밌어서 웃고 있냐? 늦게 왔으면 빨리빨리 앉아 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국어의 주요 어분 변동을 다음과 같이 이용했습니다. 변동점 변동가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던 거 모르고 있던 거 알고 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부엌일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부엌일을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야죠. 왜 그러지? 부엌과 일이 붙어가지고 뭐가 돼야? 합성어죠. 그러면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이 받침이고 뒤에가 뭐로 시작되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면 무슨 청가가 되는 거야? 니은 청가가 돼가지고 부엌일이 되죠. 그죠?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하더라? 사이솔 현상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기억이 뭐로 바뀌어? 기억으로 바뀌지. 이거 뭐라 그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건 뭐야?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는 건 교체죠. 그죠? 최종 뒤에가 니은이야, 울림소리야. 앞에 안 울림이 뭐로 바뀌어야 돼? 울림소리로 바뀌어야지. 최종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럼 이건 뭐야?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현상이죠. 이 비음화는 뭐에 들어가? 교체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첨가 한 번, 교체가 몇 번? 2번 이루어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첨가하고 교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답은 기억, 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를 보면 선지를 보면 찬성 측은 어쨌다 반대 측은 어쨌다 그랬죠.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만 하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사회자가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제, 항상 주제를 밑줄 칠 필요는 있습니다. 5시간이 2, 3초가 더 걸려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그럼 논제가 뭐야?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냐 이 말이죠. 그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 폭력을 방관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누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찬성 반대로 이야기하죠. 자, 찬성 측 봅시다.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줄? 많다고 합니다야. 들은 거야? 지가 겪은 거야? 들은 거죠. 들은 거잖아. 그러면 2번 봐봐.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어요? 아니잖아. 들었잖아. 그치? 계속 볼까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사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어. 그럼 1번. 찬성증은 친수가 돼 빗대어요? 빗대어 밑줄. 빗대었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 말 아닌가? 그럼 비유법이 뭐가 있어? 주규법, 은유법, 항상 의유법 등등이 있지만 주규법, 은유법, 의유법이 있지만 이 세 개로 판단하라 그랬죠. 그러면 주규법, 의유법이 있어요? 없죠. 가령 학교 폭력한 사람들은 악마와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방관한 사람은 뭐 불이 나고 있는데 아이가 우물에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빗대은 거지. 근데 빗대인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 2번 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적절한 거 골라야겠어요. 적절한 거 골라야겠는데 적절히 아는 거 고르면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반대측을 볼까요?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학생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계획과 판단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교사의 성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게 3번 보세요. 반대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없어요? 윤리적인 거 있어요? 없죠. 반대측 봅시다. 한번 밑을 주고 반대측 밑에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로 규정질 수 있을까? 요겁니다.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로 규정질 수 있냐? 4번이죠. 논제의 의문을 제기해. 논제가 뭔데? 논의 주제가 아까 뭐였지? 폭력을 방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하는가? 이거잖아. 거기다 의문 제기하잖아. 도대체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로 규정질 수 있냐고. 그죠? 그 답 몇 번이야? 4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7번입니다. 7번은 문학의 4대미에서 숭고미가 있었고 우아미가 있었고 비장미가 있었고 골개미가 있었다겠죠. 그죠? 골개미가 두 개가 있다겠지. 뭐가 있었어? 풍자하고 해악이 있다겠죠. 기억나요? 이때 풍자는 이거는 뭘 유발하는 거야? 웃음을 유발하는 거잖아. 근데 풍자는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웃는 거고 해악은 뭐야?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웃는다고 했죠. 그러면 봐봐.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어. 풍자와 해악이 있어. 그죠? 풍자와 해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게 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에서 나온 뭐를 통해 드러난다? 골개미를 통해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기억은 골개미입니다. 골개미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의 삶을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 관심없죠. 깨트리는 것.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니까 깨트리겠지.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뭐다? 풍자이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웃음을 유발한 게 뭐야? 해악이다. 답은 몇 번이야? 4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쉽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기존의 문제는 문단의 배열 순서 아닌가? 근데 문단의 배열 순서에서 살짝 바꾼 거지. 보기에 있는 이 문장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자, 보기를 보면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로 바뀌었고 저녁 기도는 저녁 뉴스로 바뀌었다겠죠. 자, 봐봐. 보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물어봤어. 아침 기도가 아침 뉴스로 바뀌었고 저녁 기도는 저녁 뉴스로 바뀌었다겠어. 그러면 이 문장 뒤에는 뭐로 바뀐 게 나와? 기도가 뉴스로 바뀌는 거. 기도가 뉴스로 바뀐 거 나오지. 그죠? 그러면 기억년, 디귿, 리을 뒤에는 전부 다 기도와 뉴스와 관계를 쓴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답이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기억이라고 봤을 때 앞에 문장을 보세요. 기억의 앞에 문장 봐봐. 뉴스 타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다음 몇 줄?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뉴스가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고. 뉴스가 아침 뉴스가 있잖아. 저녁 뉴스가 있잖아. 교회도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잖아. 그걸 정확히 따른다 했어. 그러니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했거든. 근데 그 보기가 시간 규범이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뉴스와 뭐야?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답이 기억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박일로의 누앙사입니다. 누앙사는 예측 가능해가지고 작품 분석을 한 적이 있죠. 그죠? 모의고사 때도 나왔고요. 그러면 박일로 보면 앞부분은 어떤 거 있더라?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소를 빌려준다겠죠. 그죠? 그 빌려준다 한 날에 저녁에 가서 기침하고 소 빌려준다 했는데 맞조로 갔지. 소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줬잖아. 그 이유는 뭐였죠? 이웃집 어떤 놈이 잡은 꽁을 잡아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술이랑 갖고 왔어. 근데 그 놈한테 소를 빌려주기로 했다. 그럼 나는 빌려줘 안 빌려줘? 약속 오겠지. 그러니까 어째? 소 빌려준다고 갔는데 못 빌려준다 그러니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면서 쓴 파트죠. 읽어볼까요? 헌먼덕 모자를 숙여서 쓰고 축이 없는 집신. 집신이 축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집신을 오래 쓰니까 축이 다 달아진 거야.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그러면 설피설피라는 행동 묘사는 기쁘기야 슬프기야 힘없이 터벅터벅 이런 뜻이죠. 설피설피 물러오니까 풍채적인 형형에 풍채적인 모습에 실제로 등치가 작았다기보다는 왜소한 그렇게 외모죠. 외모. 그죠? 초라하잖아. 초라한 외모에 개 지질 뿐이로다. 초라하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짖고 있어. 그러면 이 개가 짖고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더 어떻게 느껴져? 더 초라하게 느껴지지. 풍채 적었다 있으니까. 그죠? 초라한 모습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개가 뭐야? 객관적 상감물이 되겠죠. 감정이입은 될까? 안 되네요. 그죠? 와실에 들어간들. 와실 누구 집이야? 박일로의 집이겠지. 근데 와실이 달팽이 와자거든. 달팽이 집에 들어간들. 비유적인 편이죠. 실제로 달팽이 집에 살겠냐?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집이었겠지.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는가? 북창에 비게 앉아 북쪽 창문에 비스듬히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까 무정한 대승은 뭐라 했어? 새죠, 새. 어디 새? 무정한 새가 이내 하늘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딱 기다리고 있는데 새가 또 울고 있어. 그게 내 한을 돋운다겠죠. 그럼 한을 돋우는 모습으로서 대승이지. 그럼 아까 개는 뭐야? 초라함을 나타내고 대승은 새는 한을 돋운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답 몇 번이야? 4번임을 알 수 있죠. 1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어? 기억은 실제 않은 존재물이고 맞죠? 니은은 상상이야? 니은도 실제 존재물이죠. 틀렸고요. 2번 기억은 화자의 절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자의 니은은 희망이에요? 아니죠. 이것도 똑같이 체념이고 절망적이에요. 더 슬프게 만드니까요. 틀렸고요. 3번 기억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내면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고 니은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해요? 아니죠. 더 어떻게 만들어? 한을 돋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외모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 틀렸으면 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요. 10번에 헌안설은의 사시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헌안설은 작품을 여러 가지도 봤지만 범비도 봤지만 규원가를 봤죠. 그죠? 헌안설은 허초이 이 아줌마는 남편이 돌아와 안 돌아오는 거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죠? 이런 내용을 썼죠. 볼까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미인이 누구야? 헌안설은 자기 자신을 미인이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한다고 썼어요. 자기 자신을 몇 인칭화 시켰어? 3인칭화 객관화 시켰죠. 그죠?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왜 새 단장에 잠에서 깨가지고? 누구한테 입어 보이려고? 남편한테 입어 보이고 하려고. 설마 딴 남자를 이쁘게 보려고 했을까? 기생도 아닌데? 남편.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어. 그러니까 향기로운 비단이 있고 그럼 꽤 잘 사는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뭐야? 보배를 두르고 띠에 뭐가 수놓였어? 원앙이 수놓였으니까 보배 띠를 두르고 비단 옷을 입었는데 원앙 무늬가 수놓여져 있지. 원앙은 부부간에 뭘 상징해? 금실이 좋은 걸 상징하지. 근데 내가 입는 옷에는 원앙이 수놓아 있는데 남편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있잖아. 더 성질나게 만드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죠? 겹발을 비스듬히 거두니 겹발, 발 알죠? 발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발을 딱 거두었어. 비스듬히 거두니까 뭐가 보여? 빛이 새가 보이고
게으르게 은아쟁을 안고 봉황옥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아쟁을 안고 봉황옥을 연주했어. 그러면 봉황옥이란 노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봉황 그랬기 때문에 어떤 암수가 짝을 찍거나 이해돼? 누구를 그리워하고 등등 이런 노래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봉황옥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금제갈, 제갈 알아? 말과 소 제갈을 물린다는 거. 금으로 된 제갈. 꿈의 난장은 어디로 떠났냐? 누가 말한테 금제갈을 딱 씹히고 안장 타고서 떠난 사람은 누구야? 님 남편. 우리 남편은 어디로 떠났냐? 어디로 가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고 말이죠.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의 지적이네. 다정한 앵무새 밑줄. 앵무새는 다정한 창가의 지적이요. 그럼 나는 다정히 외로워. 외롭지. 그러면 화자의 처조와 같아 상반대. 상반대.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죠. 감정이 위대한데 안 되죠. 창가에서 지적이네. 풀숲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그 나비가 사라지고 꽃잎에 가는 거미줄은 나가는 춤춰. 나비와 거미줄은 역시 앵무새와 똑같이 나의 처조와는 어째? 상반되잖아. 춤추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성질 났겠지. 객관적 상관물이죠. 네 집 연못가에서 풍악수를 울리는가? 자, 지금 누구 집 연못가에서 풍악수를 울려? 다른 집 연못가에서 풍악수를 울려. 좋아 안 좋아? 그 집은 좋아서 울린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더 외롭지. 더 외로운 심정을 돋우고 있죠. 그죠? 달빛은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달빛 지금 시간이 또 밤 된 겁니다. 달빛에 금술잔에 담긴 술을 비추어. 시름겨운 이 밑줄 누구야? 외로움 잠 못 이룬다겠어. 시름겨운 이는 누구야? 나 화자죠. 화자.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 나왔네.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외로운 밤에 잠을 못 이뤄. 새벽에 일어나니까 비단수가 눈물이 흥건해. 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이 흥건한 겁니다. 그러면 잠 제대로 잤어 못 잤어? 못 자고 기다리지. 1번은 뭐야? 1번은 금슬지락. 금슬지락이 뭔데? 부부간의 사랑이죠. 그죠? 부부간의 사랑이야? 정반대로 썼지. 안 맞습니다. 2번은 뭐야? 전전 불매. 구를 전자죠. 이륙으로 저를 굴르고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잠을 다 몇 번이야? 2번이죠. 어떤 감정 때문에? 외로워서 잠을 이루면 답 2번이죠. 3번은 뭐야? 금이 야행이라고 써있죠. 금이 야행은 뭐야? 비단 옷 입고 밤에 돌아다녀. 비단 옷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비단 옷인지 알아 몰라? 몰라. 남이 알아줘 못 알아줘? 못 알아줘. 쓸데없는 짓거리죠. 자랑을 하지만 쓸데없는 짓거리죠. 4번입니다. 4번 뭐라고 썼어요? 맥수 지탁. 뭐 잃은 슬픔? 나라 잃은 슬픔. 나라를 잃었는데 다 고개 쳐먹고 슬퍼 있지만 뭐가 돋았는 그 자리에 보리가 빼어나게 돌아가는 걸 보고 탄식하는 거죠. 나라 잃은 것을 탄식함.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11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문장하고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가로만 봅니다. 가로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 객체를 모두 높여. 그러니까 주체, 객체,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인 걸 찾으시오. 1번 아버지께서지. 그 무슨 높임이야? 주체. 할머니를 모시고 뭐야? 객체지. 댁에 들어가셨다? 상대가 있어 없어? 없지. 상대 발음 어찌해야 돼?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 높임이 있는 거죠. 2번 제가 어머니께입니다. 어머니께 말씀, 어머니께 부사 높임. 그 뭐야? 객체 높임.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상대 높임. 근데 주어는 저죠. 주어를 높였어요? 안 높였죠. 주체 높임이 없음. 1번은 상대 높임이 없고 2번은 주체 높임이 없고 3번 어머니께서지. 그럼 뭐야? 주체 높임. 아주머니께 부사 어종 객체 높임. 맨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상대 높임. 답 뭐야? 3번. 4번 주민 여러분께서는이죠. 깨서 뭐야? 주체 높임.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있어요?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신동엽. 신동엽은 몇 년대? 60년대. 현실 참여신 기억나? 뭐 한다겠죠? 독재 저항이었지? 현실 참여 독재 저항. 대표적인 게 뭐 배웠어? 껍데기는 가라를 배웠죠. 똑같은 시예요.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떠올랐으면 신동에 배웠잖아요. 60년대 독재에 저항하는 껍데기는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가려진 안개를 걷게 하라. 그럼 껍데기와 같은 존재가 안개지. 그럼 그게 뭐야? 독재지, 독재. 그잖아. 가려진 안개를 걷게 하라. 그럼 안개는 긍정, 부정. 부정적이잖아. 독재의 탈을 다 벗게 하라고. 체제를. 국경이며 탑이며 오용하게 울타리며 쭉 가래 밀어서 바다로 몰아 넣으라겠습니다. 뭐며? 국경, 탑, 오용학. 전부 다 안 좋은 거라는 거지. 오용이 뭐야, 오용?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거지. 그러면 오용학이라는 게 뭐야? 독자에게 아부하는 학문이지. 그러면 국경, 탑, 오용학이 다 긍정, 부정? 부정이지. 이런 것들을 쭉 뭘로 밀어서? 가래에 밀어서. 가래가 뭐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속담에서 배웠잖아. 호미는 작은 농기고 가래는 엄청 큰 거지. 엄청 커 이렇게 막. 이게 가래죠.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세 개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세 개 붙어있는 것은 사람 힘으로 좀 힘들고 소가 끌거나 큰 쟁기 같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흙 같은 거 파가지고 떠넘길 때 쓰는 거지. 그러면 이 가래로 파서 어쩌라고? 바다로 몰아 넣으라고 이것들을. 하여 그렇게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한시장 한바람 햇빛 속에. 그럼 날새하고 햇빛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만가지와 만노를 흐르게 하라. 날새처럼 햇빛 속에 흐르게 하라고. 좋게 하라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보다 큰 집단, 집단 밑줄. 보다 큰 체계, 체계 밑줄. 자, 여기서 집단과 체계를 좋게 썼을까 안 좋게 썼을까가 이 시의 핵심이에요.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겠네. 그러면 체계하고 집단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네. 그러면 지금의 독재 체대, 독재 집단은 악을 양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어쩌라고? 가래질로 다 퍼다 버려라. 어디로? 바다로 쳐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 위조품을 묘집해. 조직도 좋아 안 좋아? 독재시대 조직도 안 좋아. 하여 그래서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쥐를 침식해. 전통과 조작된 권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국경의 탑이며 전부 다 가려로 다 밀어넣으라고. 그럼 1번 직설적인 오조 맞아 안 맞아? 어떻게 해라 맞죠? 남성적인 오조죠. 직설적인 오조고. 2번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추구한 거야. 고전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질서를 버리라고 했잖아. 체제를 버리라고 했잖아. 다 몇 번이야? 2번입니다. 3번에 인위적인과 자연적인 것이 대두된다? 인위적인 것은 뭐가 있어? 뭐 국경, 탑, 오용학 또는 큰 집단, 큰 체계, 그 다음에 조직도 위조품이라고 했잖아. 이런 게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건 뭐야? 날새처럼 햇빛 속에 흐르게 하라 그랬지. 이건 긍정이죠. 대주죠. 농기구 상징을 때 농기구 뭐가 있어? 가래가 있지. 가래를 통해서 체제의 역사를 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답 몇 번이야? 2번. 13번입니다. 기업부터 이유 중에 소술자가 개입되지 않은 것. 소술자가 개입되는 것을 소술자의 개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작가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그러죠? 작가의 개입. 그죠?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그냥 미쳐신 것만 빨리 좀 볼게요. 기억,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리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작가가. 니은, 듣고 보니 사람의 심장인데 안 이상할 것인가? 누가 있어? 작가가. 디귿, 한양에 계신 우리 낭구는 나와 같이 그리워할까?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춘향이가. 리얼, 이렇게 한참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의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받지 않겠는가? 누가 한 말이야? 작가가. 3번만 춘향이의 말이죠. 나머지는 작가의 말이죠. 그럼 답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겠죠. 14번입니다. 14번도 완강할 때나 문제풀이 할 때 했던 작품이죠. 그죠? 황순의 모범능의 마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강사 어떤 사람 수업을 듣더라도 종합반 듣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 당황하지 않고 금방 푸는 거죠. 왜? 줄거리를 알아버리니까. 그죠? 안 그런 사람들은 읽고 풀어도 돼요. 볼까요? 어떤 파트죠? 일제강점기 시대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게 이제 만주를 떠나고 떠나는 목넘이 마을이야. 목넘이 마을에서 누가 발견돼? 신둥이라는 개가 발견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신둥이라는 개가 얼마나 배고팠는가. 똥개는 사람 똥 먹잖아. 근데 그것만 처먹는 게 아니라 먹어서 안 되는 이상한 거 다 뒤집어 먹는 거야. 일제시대는 얼마나 먹을 것도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미친 개라는 거야. 별 이상한 거 다 먹는다고. 하고 다른 이 신둥이라는 개가 어울려 놀기만 하면 그 개까지 잡아먹어. 다 죽여버린 거야. 죽여 잡아먹어. 그래서 이 미친 개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대한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둥이 개를 잡읍시다. 그럼 어찌자? 죽이자.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잡아먹자 그래요. 알겠죠? 미친 개를 죽이자고. 동네 사람들 쭉 모여든 거지. 드디어 신둥이를 포위하는 겁니다. 딱 걸렸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읽어볼까요?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때려라 하는 고람소가 누구를 때리라고? 신둥이를 때려라 한 겁니다. 이제 몽둥이 두고 때리고 시작합니다.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 양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서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갓난이 할아버지 양쪽 사람들 내리친 거야. 신둥이를 잡으려고. 근데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즉 갓난이 할아버지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풀어준 거죠. 왜 그랬어? 앞에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냥 잡을까 했는데 보니까 신둥이의 배가 볼록해가지고 뭐 했어? 새끼를 뱉죠. 그러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새끼분 뵌 어미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갓난이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가라의 사이로 빠져나가게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승리를 났지. 어떤 새끼 하는 거지 볼까요? 뒤에 누구 입에선가 누가 빈틈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저마다 그거 누구야 한 겁니다. 누가 지금 빈틈 냈냐고 도망가겠냐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 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주버니 왜다래? 누구다고? 아주버니입니다. 알겠냐? 북한 사투리잖아. 아주버니입니다 한 거야. 자, 누가 그랬어요 하니까 봐, 이건 누가야? 동장내 절가였어요. 동장 절가가 머슴의 방언인데 동장내 머슴이 아주버니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갓난이 할아버지의 뜻을 동조한다면 꼬바르면 돼, 안 돼? 꼬지르면 안 되지. 아마 있었는데 아주버니가 그랬어요 이렇게 한 거야. 1번 토속적이죠. 억센 삶의 현장이죠. 신둥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죠. 살라고 했던 거. 3번 갓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어? 갓난이 할아버지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냐고. 맞아 안 맞아? 맞죠? 동장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어? 아니지. 꼬바르고 있잖아. 저 새끼 그랬다고 동조하지 않고 있지.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주제가 뭘까? 주제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뒤에 갓난이 할아버지가 어디 가다가 신둥이를 발견해. 그랬는데 새끼를 낳아갖고 있는 거야. 여러 마리 새끼를. 너무 이뻐. 그래서 새끼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안아줘. 아, 우리 개가 새끼 낳네? 낳아준 거야. 와, 흰개가 이쁘기도 하다. 신둥이가 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쁘기도 하다. 그게 그 미친 개의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너이 마을의 개가 전부 흰색이야, 지금. 됐다는 겁니다. 뭐를 상징하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면 이거 신둥이 갓난이 할아버지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하고 끝나요. 막판에 느닷없이 1인칭으로 끝나. 인류관찰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일제가 그렇게 탄압을 하고 만주를 도망가게 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손들을 늘리고 내가지고 끈질기 생명력으로 우리나라 한민족 사람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야. 그거를 상징한 거야. 엄청 탄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해 왔음. 이해돼요? 이게 신둥이가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5번입니다. 가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 가를 봤더니 찬송공 형제니까 남자끼리죠. 정기업을 상당했어. 초상 당했어. 부인공의 부인 이씨가 우연히 업문소설을 했다가 부인 이씨가 그랬지. 부인 이씨가 지금 상중이야. 상중인데 부인 이씨가 우연히 업문소설이 뭐야? 국문소설이죠. 업문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어. 그러면 옛날에 업문소설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은 거야? 숨지겨서 읽은 거야? 소리내서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2번.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면 재수를 계단 아래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함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라 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상중에서 이렇게 소리내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스스로 평민과 같은 짓거리를 왜 하냐 그 말이지. 구중하고 있죠. 나무라고 있잖아. 그럼 1번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을 매우 엄격하게 생각했지. 상중 때는 그런 거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평민과 같아지라 하냐 그러지. 평민들은 업무들의 소설을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다는 거지. 그럼 4번 봐봐. 상층이 아니라 하층의 소설을 지겠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3번에 하층의 소설을 창작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나와 있지 않음. 다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이에요. 글쓰기 전략이라는 것은 다음 글 내용으로 맞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죠? 첫 번째 문단.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그러면 고전파 음악에 대해서 뭐 오의를 밝히고 있는 1번은 당연히 맞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음악에서 비롯됐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었고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어.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된 음악을 이해한 음악으로 정립하는 예술 운동에 출발했다. 따라서 그다음 보세요. 몇 줄 한번 쳐볼까요? 종래의 신을 이해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치화를 꾀하고 그랬죠. 누가? 고전파 음악이. 형식과 내용의 일치화를 꾀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3번을 보세요.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다. 맞아요? 일치화를 꾀하고 그랬잖아. 바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나 보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음악가를 예시했어 안 했어? 예를 들었지. 2번도 맞고. 그죠? 그 다음에 고전파는 어떤 음악인가?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 유발했지. 4번도 당연히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출반 같은 문제는요. 실제로 한 번씩 옆에다가 핑크하니까 써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런 게 나오면. 그러면 봅시다. 가를 바탕으로 나아에 담긴 글쓰기 생각이거든. 그러면 철학서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나왔죠. 합리론과 경험론이 나왔어. 근데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아, 언어학에서는 잠깐 배운 적 있어요. 언어학에서 합리주의, 경험주의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봅시다. 철학사에서 합리론은 전통은 감각에 대해 비판이야. 감각을 어땠어? 비판한다고 했잖아. 감각이 뭐지? 시각, 청각, 후각, 막 촉각이잖아. 감각을 어쨌다는 거야? 비판했다고. 그죠?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이 얻는 것은 불가능해.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신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면 감각을 비판해 아니면 받아들여? 믿죠? 감각을 믿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시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감각에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봐봐. 일상생활에서 봐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감각 신뢰는 게 뭐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경험론이잖아. 일상생활에서 감각 신뢰하고 이때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이야 경험론이야? 경험론이잖아. 다시 봐봐.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신뢰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했잖아. 잘못이 아니라는 거잖아. 일상생활에서는 뭐야? 경험론이잖아. 그죠? 마지막. 모든 과학적 정보를 검증을 거치는 받아들여가는 정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지. 달리 과학적 연구. 상당 어느 정도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경험적 자료 경계심을 경험을 경계하라고. 과학적 요구는 경험을 경계하라고. 그러면 과학적 연구는 합리론이냐 경험론이냐? 합리론이죠. 과학적 연구.
그 다음 여기서 과학적 연구는 무엇과 달리 실용적 기술 개발과 달리지. 실용적 기술 개발과 달리. 그러니까 실용적 기술 개발과 달리. 끝났죠? 그러면 1번 실용적 기술 개발하는 것은 경험론이죠. 답 1번입니다. 2번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경험론이죠. 근데 뭐라겠어? 합리론 그랬죠. 틀렸습니다. 3번 과학용어는 합리론을 버리고 과학용어는 합리론을 버린 거야? 합리론을 따라야죠. 틀렸습니다. 4번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다 요구돼? 아니죠. 다르죠. 분야에 따라서.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18번 다음 그리는 설명을 치러야 하는 것. 요거는 자장면과 피자에 관한 이야기죠. 안 읽어봐도 1번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서 먹을 편리한 음식이다. 피자를 시켜 먹어봤다면 안 읽어도 맞음. 피자가 뭐야 하면 안 돼. 2번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안 봐도 맞아. 앞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이국적 음식 나왔고. 3번 자장면 피자는 값이 싸면서 기본 저항도 음식이다. 제가 볼 때 비싼데요. 읽어보면 값이 싸다고 나와. 부담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4번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음식이다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 문제 볼까요? 맨 마지막 문제 밑에 네 번째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알게 생각돼요. 그 다음에 피자를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뭘 원한다고? 피자라고 하는데 자장면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 4번 맞아 틀려? 틀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답 4번. 19번입니다. 19번 보시면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절히 않은 건데 하나의 개념에 2개 이상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하다 거기 주십니다. 경쟁을 하다 하나가 없어지거나 넘버 1 각기 다른 의미를 확보하는 그 다양한 형상을 보인다. 넘버 2 그 다음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 넘버 3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넘버 4 한쪽으로 살아남고 다른 쪽으로 소멸하는 경우 넘버 4 이렇게 이 동의 충돌 결과 이는 음의 축소 확대 교체로 구분된다겠죠. 그러면 일단 3, 4번은 답이 안 되지. 축소 확대 된다 했으니까. 근데 1번 봐봐. 가을 거자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앞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2번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란 말을 사용한다. 자 말미가 쓰지 않나? 말미도 표준어죠. 말미를 받아서. 그래서 말미하고 휴가 둘 다 쓰죠. 그러니까 사라진 말이 아니고 서로 공존한 말에 해당하지.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고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읽으면 이건 어렵진 않은데 답이 몇 번이냐면 다를 볼까요? DDT는 쉽게 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뿌려진 DDT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에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DDT 한 번도 놓을 얘기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저지에서도 DDT가 검출되었고 남극지만 펭귄 몸속에서 DDT가 발견됐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DDT 생산이 중단됐고 어디 일에서는 유기염색의 농약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되었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3번 봐봐. 다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뭔 주장이요? 생산이 금지됐다고 알리고 있죠. 설명해 설명. 설득하는 주장이 아니고 다에서는 주장이 아니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해설을 좀 했습니다. 못 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잘 봤다고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남은 이제 본 게임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